9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이다. 크기가 2라는 건 두 개 뽑았다는 얘기죠. 두 개 뽑았는데 표본 평균에 받아보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같은 게 뭐죠? 무슨 평균? 모평균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A를 구했나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게 원래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인데 이게 18이에요. 요거는 2분의 20A 15-30A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A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P X바가 20.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을 구하래요.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해? 그렇죠. 두 개를 뽑을 거니까 두 개를 뽑아서 2로 나누는 거지. 굳이 식으로 쓰자면 두 개를 뽑을 건데 두 개를 뽑아서 2로 나눈 게 20이 되는 그럴 확률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주머니 속에 10, 20, 30이 있는데 1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20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 30이 나올 확률이 몇? 이렇게 상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2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뽑아야 되지? 10, 30을 뽑을 수도 있고요. 또 22 20, 20일 수도 있고요. 또 30 10 30, 10도 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10, 30의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5 2분의 3하고 얘는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또 8번이요? A 몇이에요? 네? 아니요. A 몇이에요? 2분의 네, 2분의 1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 더하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네? 여러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죠? 네, 모평균. 원래 그냥 x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몇이에요? 네, 0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했더라? 그냥 분산이랑 똑같은 건가? 뭐 해줬어야 됐지? 나누기엔 나누기, 그렇죠. 표본의 크기로 나눠졌었죠? 표본의 크기가 몇이에요? 10. 10이에요. 아주 분산은 네, 당신이 공부하세요. 또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살짝 얘기하고 가자면 뭐 배웠지? 저번에 무슨 조사 뭐
있거든.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뭔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미추출, 보건추출, 비보건추출 한번 읽어보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원래 알던 그대로에다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있는데 표본 분산부터 읽을 필요 없다. 표본 평균만 볼 거고, 제가 열심히 계산해 본 결과 다음 93페이지로 가면은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다는 거,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모분산에서 이만큼 나눠주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배웠고요. 94페이지를 보시면요, 6번을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n이 원래 우리가 그 특성을 알고 싶어 하는 집단이 모집단입니다. 원래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친구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표본을 몇 개 뽑느냐, 그게 표본의 크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은 거를 표본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표본 평균이 있는데 그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 분산은 원래 거에다가 크기만큼 나눠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됐었죠. 이런 거를 배웠는데, 여기서 6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요 모집단의 성질이 있겠죠. x의 성질이 있는데 얘가 만약 정규 분포래. 얘가 만약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내용이에요. 1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2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얘가 만약 정규 분포가 아니래.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다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정규 분포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만약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표본 평균 얘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몇일까요? 정규 분포 쓸 때 여기는 평균 자리고 여기 분산 자리인 거 아시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몇이죠? M?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m이 될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 자리예요. 여기 뭐 넣으면 될까요? M분의 시그마 제곱. 왜냐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렇기 때문이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만약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진 않아. 그렇다고 해도 n이 충분히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우리한테 또 아주 편한 점입니다. 확률을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표준에서 또 확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겁니다. 100쪽을 보시면요. 와. 11번 모의고사 수학 영역이 평균이 몇이고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 다음에 81명을 이미 추출해서 수학 영역 성적이 평균이라네.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죠. 그러면은 원래 모의고사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수학 성적의 평균도 정규 분포를 똑같이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11번 x가 정규 분포 52,18의 제곱이니까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평균이 몇이고? 평균이 52이고 뭐의 제곱일까요? 뭐의 제곱일까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죠? 표준 편차가 몇이지? 표준
분자 몇이게요? 뭐 서린이 가는데요? 아 9분의 18. 9분의 18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47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하라고 하네요. 표준화해서 하면 되겠죠? 맞지? 52 빼주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5, 여기는 Z, 여기는 마이너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0에서 R, I2.5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빼줘서 했었죠? 네. 0에서 2.5까지의 넓이와 0에서 1까지의 넓이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0.1525가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 확률을 계산하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걸로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요 22분까지 하시면 돼요. 22분. 유형 3차는 이런 식으로 표준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오늘 또 배우는 새로운 개념은 94쪽의 신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94쪽을 보시면요. 94쪽을 보시면요. 94쪽 7번을 보시면요. 무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걸 왜 하는지 그 통계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중앙 무슨 중이야? 이렇게 학교 이름이 기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무슨 중학교가 있어? 얘네 학생들의 키를 다 재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 전수조사하는 게 너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얘네 학교의 모집단의 그 키의 평균이 163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3명을 뽑았어. 3명을 뽑았는데 표본 평균이 항상 163이 나온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나오죠? 170일 수도 있고 150일 수도 있는 거고 150이요? 뭐 서린이를 뽑냐 채원이를 뽑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평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그죠. 왜냐면 사람이 다르면 키가 다른 거니까. 뭐 그 의미는 내가 제대로 눌렀나? 아예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표본 평균은 상수다 변수다. 변수다. 계속 바뀔 수 있는 값이다. 뭐라고? 네? 이게 상수라 했어요. 변수죠. 계속 바뀔 수 있는 값이죠. 근데 뭐가 항상 똑같은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항상 똑같은 거죠. 5평균. 근데 내가 이렇게 표본을 계속 뽑는데 3명을 뽑는데 3명 한 번 뽑았어. 그러면 평균이 뭐 170, 뭐 150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다 평균을 내면 그게 모평균이랑 같아지더라. 저번에 한 거 봤죠? 제가 16개 이렇게 한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다 하기 힘드니까 몇 명을 뽑았어. 해봤는데 그 표본 평균이 160이 나왔어. 아 그러면 160, 3명 뽑았는데 키가 160인 거 보니까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160이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건가? 그런 건 아니죠. 내가 150을 뽑았다고 아 요거는 15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지? 왜냐면 우리는 원래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은 거지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랑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추정하는지 알아보면 범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60을 뽑았다고 그러면은 평균이 16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60이니까 160 전후로 어느 정도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60 했는데 150이야. 그럼 150 전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에 있겠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제로 맞았어 틀렸어? 차이가 몇만큼 나? 13만큼 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추정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박스 안에 보면은 이런 걸 신뢰도라고 해요. 맞을 확률이 95%다. 맞을 확률이 99%다.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값은
값을 표본 평균 값을 내가 스몰 x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가 만약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운데 값이 모평균이 되겠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야. 이 값을 알고 싶은 건데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춰주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표본 크기를 뽑았어. 그러면은 이거 정규 분포 전체 넓이는 1이죠. 전체 넓이가 1인데 그 넓이가 90, 이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값이 1.96이랑 마이너스 1.96 사이래. 이거는 뭐냐면 그냥 수학자들이 계산한 거 우리 아까 확률 분포 표 보는 것처럼 이건 계산한 건데 그러면은 요런 1.96에서 마이너스 1.96까지 0.95야. 이건 그냥 계산한 거고 그러면은 내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했어. 그러면 여기 안에 요 표본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몇일까? 표본 평균은 뭐 무슨 값이든 다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몇일까요? 해줄까요? 전체 키가 163이래요. 근데 내가 표본을 몇 명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내봤더니 여기 1.96이랑 마이너스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몇일까? 그 확률을 0.95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가 1, 전체를 100%로 보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요거 들어가는 게 0.95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요거의 범위가 아니라 m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거 z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 식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n 값인데 요 값을 표본 평균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시그마랑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은 요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0.95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식이냐면 제가 뽑았는데 그 평균값이 160이 나왔어. 그럼 160 빼기 1.96 곱하기 요거 160 플러스 1.96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0.95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냥 계산한 거예요. 요거를 다시 써보면 요거 부등식 푸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 x 요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가 이렇게 넘기면 m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고 얘는 뭐보다 작냐면 이렇게 넘기면 n 플러스 요게 왜 1.95가 되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표준화를 해주면 평균 빼주고 모평균만큼 빼주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1.96 요게 z니까 요게 0.95다. 요거는 표보 계산한 거죠. 표준화해서 계산했더니 0.95다라는 거는 요걸 반대로 이렇게 식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유도 과정을 설명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었네.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뢰 구간 이런 걸 신뢰 구간이라는데 어떻게 잡아주면 된다? 95% 확률로 모평균이 그 안에 들어간다 할 때는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표본 평균 플러스 1.96 이렇게 잡아주고 99%일 때는 2.58로 이렇게 잡아주자. 그럼 모평균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9%다. 9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신뢰도를 95, 99, 100%로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신뢰도라는 건 결국 모평균을 맞출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100%로 하는 건 사실 쉬워. 예를 들어 내일 내가 100%로 맞춰보면 내일 최고 기온은 마이너스 100도에서 100도 사이다. 맞출 확률 몇 %게? 100%죠?
마이너스 100에서 100 무조건 사이겠지? 근데 그렇게 내가 100% 맞출 확률로 통계를 잡는 게 통계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지? 예를 내가 내일 최고기는 0도에서 5도 사이 확률이 99%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의미 있는 통계 자료니까 100%로 신뢰도를 잡지 않고 95, 99 이런 식으로 잡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을 적용하는 걸 연습하는 건데요. 식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해준 공식만 계속 쓰면 돼요. 23번을 제가 할게요. 23번. 어느 양계장에서 튀우는 닭의 무게는입니다.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점이다. 우리는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이 너무 많으니까 그 평균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서 몇 마리를 추출해서 뽑았다? 400. 400마리를 추출해서 뽑았다. 근데 그게 3.5래요. 그럼 95%를 잡아주려면은 이렇게 범위를 써서 이렇게 잡아주면 그 안에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라는 거. 여기다는 몇 넣으면 될까요?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몇이죠? M은 표본 평균일까요? 모 평균일까요? 모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표본 뽑아서 평균 된 거 몇이죠? 아, 네, 3.5고요. 루트 n은 몇이에요? 네, n은 표본의 크기 몇 개 뽑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그마는 0.9이네요. 아, 0.2네요. 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제 하나 할까요? 그래서 이쪽은 3.5 마이너스 1.96에 20분의 0.2 3.5 1.96 20분의 0.2 20분의 0.2는 여기 5분의 1을 100 3.5 빼기 0.0196 이거 몇이지? 3.5196 여기는 3.4804 사이에 무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뢰 구간. (24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혹시 설명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 있었으면 얘기하세요. 화장실 갔다 네. 그거 안 보여요? 할게요. 5번 유형 5랑 유형 6. 뭔 차이냐면 그 신뢰 구간 길이 구할 때 이렇게 쓰자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요거가 뭐냐면 모호표준 편차예요. 모호표준 편차인데 사실 우리가 모집단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표본을 뽑았는데 우리가 모평균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가 요 모표준 편차 요거가 궁금해서 했는데 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 모평균을 모르는 상황인데 모표준 편차는 알고 있대. 유형 5번은 사실 그게 좀 이상한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모르는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요거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할 때는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n을 충분히 크게 뽑으니까 얘가 충분히 크니까 얘가 0.2 그리고 0.2 이렇게 작은데 21로 또 나눈다고? 매우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그냥 요거 표준 편차 모르면은 그냥 표본 표준 편차 써도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 표준 편차 모를 때는 그냥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 대입해서 써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형 6번에는 표준 편차가 몇이래? 표본 표준 편차가 50이죠? 그거 대신 대입해서 써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루트 n이 충분히 크면 나눴을 때 매우 작은 값이니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냥 써도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그 네. 표준 편차? 그래서 그냥 옆에 그 표본 표준 편차 구할 때 그 루트 n분의 그거 세원이가 뭐를 헷갈리고 있냐면 원래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네. 그러면은 표본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일까? 그게 아니고 요게 이거는 그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면 이거랑 헷갈리는 거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지. 표본 표준 편차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 하던 거지. 문제에 나와 있는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냥 표본 표준 편차니까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6번 같은 상황이 실생활에 더 많다. 5번 같은 상황보다는. 32번 제가 한번 풀게요. 여러분 이미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약간 실내 구간 그냥 구하는 거고 이거는 실내 구간이 정해져 있네요. (95% 실내 구간을 제가 쓰면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4네요.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게 95%짜리 신뢰 구간인데 요게 44.06이고 06이 아닌가? 06 맞니? 이게 46.01이라네요. 그럴 때 요거랑 요거를 구하래요.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죠.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더 할까요? 요게 90.08 요게 45.04네요. 요게 45.04니까 1.96의 루트 n분의 4가 0.98이네요. 없애주면은 여기 2가 남네요. 8은 루트 n, n은 64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유형 7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실내 구간에 대한 내용들만 할 겁니다. (36) 얘기하면서 그 오늘의 마지막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99% 신뢰 구간을 쓰란 얘기죠? 신뢰 구간을 쓰는 거는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몇이라 되지?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주면 그 사이 모평균 있을 확률이 99%다 라는 게 그 신뢰 구간의 내용이고, 베타 빼기 알파를 하래. 베타 빼기 알파는 요거 두 개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구간 알아요? 구간? 이렇게 돼 있으면 뭐에서 뭐 사이라는 거? 미적분에서 배웠니?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 배웠니? 이렇게 하는 거 배웠지? 이런 구간이라 했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그래서 이것도 범위, 구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구간의 길이를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요거 구간의 길이는 두 개를 빼면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구간의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실내 구간은 당연한 질문들을 해볼게요. n이 커질수록 커져 작아져? n이 커질수록 길이는 작아지고요. 시그마가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지게 되겠죠? 그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잠깐만 볼게요. 앞에를 넘어가서 95쪽 그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95%일 때, 99%일 때 실내 구간이 표에 적혀 있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두 개 뺀 거 이렇게 밑에 표에 적혀 있고 실내 구간 특징을 알아보자.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부터 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데 실내도에 비례한다. 실내도 95%짜리랑 95%짜리랑 99%짜리가 있는데 뭐가 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 표해 볼까요? 뭐가 더 길어요? 99%가 더 길죠? 아까 제가 실내도 100%짜리 예측을 하나 해드렸어요. 구간의 길이가 어땠어요? 제가 온도 내일 마이너스 100도에서 100도 사이라 했는데 구간의 길이가 길죠? 실내도가 길어질수록 구간이 아무래도 맞출 확률을 높이려면 길이를 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도 값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2번 작을수록 짧아진다. 똑같은 거 두 개 써놨네.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n이 커질수록 짧아진다. 길이 짧아진다. 네. 할 얘기 끝. 그래서 마지막 유형들을 하시면 되는데 한 문제만 더 하고 가자면 그래서 몇 얘기할 거냐면 45번을 볼까요? 45번? 45번만 같이 하고 갈까요? 45번을 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45번. 다시 5번 한번 해보고 저도 풀어보겠습니다. 45번. 45번만 먼저 해봅시다. 리을?
45번 저도 한번 해볼까요? 기억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길이는 짧아진다. 신뢰도를 낮추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네. 신뢰도를 낮춘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얘를 크게 하면 길이는 어때요? 짧아지고 신뢰도를 낮추는 거는 이렇게 가는 얘기죠. 길이가 또 숫자가 줄어드니까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죠. 길이가 짧아지는 행위가 두 번 있으니까 당연히 짧아지는 거고요. 니은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신뢰도를 낮추면은 길이가 어떻게 돼? 작아지고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커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길어진다가 아니고 애매하다? 일정하다? 모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영향을 크게 끼칠 줄 모르니까. 디귿 신뢰도가 일정한데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얘가 작아지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유형 10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 아파가지고 하시죠.